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그 11월 달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좀 다 보고 있어요. 그 민주당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절대 한번 선거 한번 지켜보세요. 이번에 무조건 저는 당선 무효행위 나옵니다. 둘 다 나옵니다. 위정교사나 선거법. 근데 당선 무효행위 1심이 나오면요. 확 달라집니다. 자기들은 이게 1심 가지고 흔들리냐 하지만 1심이 2심에가 바뀐 거 봤어요? 전부 게 1심이 그대로 2심에 가장 1심 존중의 원칙인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바뀌죠. 1심의 판사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검토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2심과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또 2심은 이게 기간도 짧잖아요. 633. 그러면 이게 2심은 3개월, 기간도 짧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대법원이에요. 그럼 대법원은 이게 지금 누가 있다? 이흥구, 오경미 외에는 없잖아요. 이흥구, 오경미 외에는 이게 전부 다 중도 보수로 다 바뀌었잖아요. 조이드 체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1심이 보통 몇 년씩 걸렸기 때문에 모든 정인이 수십 명 나와 했기 때문에 1심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좌파 판사들까지 만약에 당선 무효 유죄가 나오면요. 이게 어디서 뒤집습니까? 뭐 쌍방울처럼 이게 로비 180억을 줄 겁니까? 또는 이게 권순일이 로비하듯이 비타오백을 어디서 구해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줍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저는 1심 선고하면 이게 사실상 끝났다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플랜 B 이야기 전현희도 그랬잖아요. 플랜 B. 이런 게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김경수 옛날에 경남도지사 할 때 대변인인가 뭐 했죠.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김경수의 최측근이다. 김경수가 경남지사 나올 때 이거 입이었다. 김경수의 입이었다. 지금도 이제 김경수하고 제일 친한 방송 패널이다. 제가 이제 그 김경수 행보에 대해서 쭉 이게 한번 취재를 했고 언제 어떻게 들어오면 이게 누구하고 손잡고 어떻게 정치하느냐. 이걸 이게 제가 좀 상세하게 오늘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김경수는 이제 이거 지금 독일에 있을 거예요. 옛날 영국 갔다가 지금 독일에 얼마 전에 음악회도가 독일에 있는데요. 언제 들어오느냐? 11월 말, 12월 초. 근데 아직 표는 못 걸었대. 11월 말, 12월 초인데 뭐 하루 이틀 차이겠죠. 표는 못 걸었는데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딱 좋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재명이가 11월 25일 날 선고되거든요. 이재명이가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3년 구형 이게 선고되면요. 만약에 그 집행유예 이상만 넣어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딱 그때 들어오면 좋죠. 그럼 이게 들어와서 바로 활동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들어오면 이제 이거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본다. 한두 달 정도는 이게 어떻게 전국이 돌아가는지 호랑이 눈처럼 이렇게 지켜본다. 그러면 이게 본격 활동은 내년에 한 뭐 1, 2월쯤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어떻게 정치를 누가 하고 하느냐 우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군이. 그랬더니 그 김경수의 최측근이 뭐라 하냐면 가장 강력한 우군은 이제 그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문재인이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가 뭐라 해도 이게 김경수를 택할 수밖에 없다. 둘 사이는 이게 그냥 운명이래, 운명. 문재인이하고 노무현이가 운명이라는 책이 있잖아, 운명. 근데 김경수하고 문재인도 운명이래, 운명. 그렇죠. 실제 그 수행부터 해가 마지막 비서관부터 이게 그 뗄 수가 없는 인간관계죠. 물론 이제 김동연도 뭐 장관식이 줬지만 김동연이 자체가 민주진영의 그 적자는 아니잖아요. 원래 관료지, 이거는 정치하던 분이 아니잖아, 김동연이는. 그 다음에 이재명이하고는 뭐 물 건너간 거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우군은 문재인이라 보더라고. 다만 이제 그분도 조국은 다 구속될 걸로 보니까 조국은 이제 구속되면 뭐 정치를 못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그 어디로 가겠냐 말이지. 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결국은 이제 그 조국은 구속된다고 보고 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김경수 다 그 문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이가 문재인 또 아주 측근 아닙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시켰잖아. 마음에 빛이 있다고 또 문재인하고 조국이는 또 이게 아주 친하거든요. 그럼 조국이도 교도소에서
다 이게 그 문재인 쪽으로 간단 말이지. 이재명 쪽으로는 못 가요. 이재명하고 조국이는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걸어온 길이 다르잖아요. 그 장돌뱅이 이재명처럼 천박한 사람하고요. 조국이는 자기는 나름대로 교육자 집안에 웅동하고 그것도 뭐 사회권 집안이긴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교육자 명문가 집안에서 번듯하게 서울법대 놓은 사람이고 저 천박한 집안이 완전히 돈 떼먹고 뭐 도망가 어릴 때부터 이게 천박한 중학교 때 뭐 그만두고 공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은 둘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김경수 측의 계획은 일단은 이제 문재인, 그 다음에 그 조국당의 그 남아있는 의원들, 조국 포함해서 뭐 조국 교도소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이는 자기 사람 확실히 온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김부겸이 도와준다고 자기가 직접 나가지는 어렵다. 김부겸이가 직접 플레이어로 뛰기는 없다. 다만 이제 그 도와준다. 김경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대하는 게 김두관, 북한의 김두관은 이제 뭐 당대표 나왔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문재인이니까 리틀 노무현.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 김경수니까 김두관에도 도와준다. 그러면 이게 의외의 인물을 이야기하더라고. 항상 그래. 박지원이도 확실하게 우리 도와준다. 왜? 박지원의 꿈은 뭐다? 박지원의 꿈은 전남도지사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남도지사 안 줍니다. 이재명이가 절대 안 줍니다. 이거는 이게 100%. 옛날에 박지원이가 당도 깨고 많이 나갔죠. 이재명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박지원이가 평생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뭐 원래 나이가 많을수록 또 욕심이 생기거든. 노욕이라 그러죠. 노추.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마지막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 대통령 못 하니까 단체장을 그래 하고 싶어요. 단체장을. 모르지. 그거 하면 이게 또 돈이 엄청 생길 거 아니에요. 돈을 워낙 밝히는 자니까 뇌물을. 국회의원에 가는 게 뇌물이 잘 안 들어가 요즘은요. 단체장 해야지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마지막 꿈이 자기 정치인데 마지막 꿈이 전남도지사인데 이재명 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주니까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와서 김경수 중심으로 이제 뭐 조국당하고 이게 다 합쳐되면 이제 이거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이낙연 쪽은 이게 또 크게 신경 안 쓰더라고. 이낙연은 힘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의 김부겸, 호남의 박지원, 영남의 조국과 김두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문재인이 합치면 이재명과 싸움이 된다. 이런 이제 그 큰 그림을 김경수가 그리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게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김동연인데 김동연하고는 이게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중요한 또 물어봤죠. 실제 김동연이는 엄청나게 요즘 막 엄청난 이제 그 적극적으로 행보를 광폭 행보라죠. 광복 행보를 하고 있어요. 김동연이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11일 달에 대위기에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해철이나 옛날에 영입했던 사람들 빼고요. 어제 또 중요한 2명을요.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그 경제부지사 중요한 자리잖아요. 정무수석과 경제부지사를 영입했는데 둘 다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에요. 배지. 둘 다 배지를 달았던 반이재명 세력. 경제부지사는 이제 고영인 전 의원입니다. 고영인. 아마 이제 국회의원 이게 유명하죠. 김현희한테 졌을 거예요. 김현희 알잖아요. 방통위에. 김현희한테 졌던 고영인. 이분을 이게 경제부지사로 영입했고요. 그 다음에 윤준호는요. 저 부산에 해운대에 있던 국회의원이에요. 부산. 근데 경기도로 영입했잖아. 이 말은 이게 내가 큰 꿈을 꾼다는 거예요.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 했던 윤준호를 정무수석에 영입했다. 이 말은 이게 뭐 이재명 대안으로 플랜 B로 김동연이가 광풍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수 측에서는 어떻게 전략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재명하고 아마 3파전으로 간다 보여요. 근데 당분간은 이제 김동연이하고 일단 당분간은 이제 전략적으로 손을 잡고 이제 그 이재명을 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경쟁적 동맹,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둘 사이의 선의 경쟁에서 후보를 정해서 이재명을 치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손을 잡아야죠.
이재명이라는 게 그 주적이 있으니까 이걸 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김동연과 김경수가 동맹을 맺는다. 전략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아마 둘 사이에 경쟁이 돼서 반 이재명 후보로 이게 논다. 대선. 이런 이제 큰 꿈을 꾸고 있는 게. 이거는 이게 제가 오늘 오랫동안 이게 그 통화 취재하면서 그분이 아마 방송은 제일 많이 하는 패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송 한 20몇 개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패널인데 김경수의 최측근이고 김경수의 입이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보면 김경수는 대선에 나오는데 일단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한두 달 국내 정세를 관망하다가 1, 2월 달에 본격 움직인다. 김경수의 우구는 가장 확실한 우구는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이거 조국, 교수 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게 조국당의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김부겸, 김두관 그 다음에 이거 박지원 여기 특이해 박지원 이걸 이제 이거 우군 세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동연과 관계는 당분간은 그 경쟁적 동맹으로 협조력의 반 이재명을 거꾸로 들여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둘이 뭐 경선에서 이재명이 사법인석으로 날아가면 둘 중에 경선하면 뭐 누가 되든 이렇게 그 간다. 이런 이제 그 큰 그림을 김경수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 저는 김동연도 이게 뭐 바둑이 김경수도 큰 대통령감은 저는 아니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우리 가장 우리나라의 뱀같이 지새끼처럼 이게 가장 우리나라 좀 먹는 거는 이재명이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이재명이 지금 제일 근처에 가 있으니 이재명을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적을 디바이드 쪼개고 분열시키는 이런 이제 그 차원에서는 당분간 이게 김동연이나 오히려 김경수 쪽으로 이게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재명을 꼬꾸로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꼬꾸로 들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법원이 조율이 되면 법원이 앞장을 서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 또 추가 수사도 있고 구형단의 검찰이 밀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저 한동훈 대표 보고도 화살, 창을 갖다가 이게 총을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돌려라 2조 심판 이랬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치면서 동시에 이재명의 그 민주당의 자중질환, 적정 분열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재명을 뒤에서 계속 등에서 칼을 찌르면서 등에서 뒤에서 총을 쏘면서 이렇게 그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래 합쳐서 이재명이라는 이런 이제 그 시대의 위선자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뭐 대선 꿈을 꾼다. 이런 건 이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단독 김경수 측근 취재고 내용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 플랜 B가 가동돼야 또 이게 법원도 부담 없이 이재명은 이제 그 직권 플랜 본부라고 대통령 노름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은 저는 11월 달 상당히 대위기가 올 거로 보고 거기에 그 자중질환을 하기 위해서는 김동연과 김경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시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